전근대가 너무나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사를 크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얘기들만 먼저 하겠습니다. 구석기, 우리나라의 선사시대인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가잖아요. 구석기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동생활을 하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왜? 계속해서 식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때는 식량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이때까지 지구의 기온은 빙하기였어요. 빙하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 한반도가 중국 본토랑 그 다음에 일본도 섬나라가 아니었죠.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때 우리 한반도 지금 우리 땅에 살았던 사람 우리 조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준아 고개 들어줘.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야. 한국사를 하고 있는 건. 여기 봐줘. 그래서 이때는 이게 모두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영토가 우리 조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다.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과 일본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었어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는요. 돌을 도구로 쓰긴 썼지요. 이때는 떼어 만든 석기다 해서 뗀석기라고 하고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석기로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주먹도끼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구의 기후가 바뀌어요. 간빙계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한반도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때 우리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로 보고요. 신석기 때 드디어 농경 생활이 시작됩니다. 농경의 시작. 하지만 이때의 농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라든지 수수 같은 잡곡들을 농사지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길렀어요. 즉 목축을 시작합니다. 목축,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석기 혁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농경을 하고 목축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식량을 찾아서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동했는데 신석기 때가 돼서 정착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 정착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지. 주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을 짓는데 이땐 땅을 파서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땅을 파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움집이라고 부릅니다. 움집. 그 다음 농경을 시작해 정착 때문에 움집이 나오는 거고요. 농경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토기가 나옵니다. 토기. 그릇을 만들죠. 왜? 농작물, 농사 지은 것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토기가 나옵니다. 신석기를 상징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자, 신석기 때 원시적인 종교들이 나와요. 원시 종교, 종교의 개념이 생깁니다. 신석기 때 원시 종교의 개념이 나오면서 자, 세상의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게 있어요. 그게 애니미즘이고요.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믿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하늘과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무당의 존재를 믿었던 샤먼의 존재를 믿었던 샤머니즘. 이런 원시 종교들이 신석기 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대는 역시 뭐니 해도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오늘 너무 피곤해요? 청동기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문자가 발명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는 문자가 발명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역사 시대가 되는 겁니다. 청동기 때 왜 청동기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도구의 재료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청동이 나와.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청동은 굉장히 구하기 어렵고 값비싼 거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 자 지배계급들이 쓰는 계급이 나오죠. 청동기 때 지배계급들이 쓰는 장신구라든지 장신구가 뭐가 있어요? 자 청동 거울이 있어.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쓰는 제사장이 굉장히 신분이 높았습니다. 하나의 제사 지내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청동방울. 그 다음에 이제 청동검. 청동검은요. 전쟁할 때도 물론 쓰지만 대부분은 이게 지배계급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검을 말하는 겁니다. 청동. 그러면 나머지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생활 도구는요. 다 뭘 썼냐면 여전히 석기를 썼죠. 돌. 석기를 쓰거나 아니면 뼈 같은 걸 썼어요. 뼈. 짐승의 뼈. 그래서 청동기를 상징하는 농기구, 반달돌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석기 때 또 원시종교도 나오지만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처음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뼈바늘이 나오죠. 뼈바늘. 가락바퀴, 뼈바늘과 가락바퀴가 나오면 이거 신석기입니다. 뼈바늘은 이렇게 뼈로 만든 바늘, 그리고 가락바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이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나오면 언제야? 신석기, 원시적인 수공업.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거고요. 실을 뽑아서 뼈바늘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물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동기 때는요, 계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에 계급 발생 반드시 외우세요. 청동기 때 계급 발생하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족장의 개념이죠. 부족장. 그래서 족장의 무덤이 나오는데 족장의 무덤 우린 대표적으로 고인돌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고인돌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건 무시무시하게 커서 도대체 이들이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덮개돌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한 수십 명이 매달려서 이 받침돌을 세우고 덮개돌을 덮어야 했을 텐데 그렇다면 한 수십 명,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족장이 있었겠구나. 족장의 무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때 유행했던 무덤은 널 무덤이 있다. 그 다음 여기 너무 중요한 거 드디어 변홍사 시작합니다. 여기는 원시농업이지만 변홍사는 청동기 때 시작한다. 이런 표현 써놨죠. 그쵸? 그러면 이때 나왔던 청동으로는 뭐가 있냐면 청동검이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우리가 초기 청동기 때 검이라고 말하는데 비파는 중국의 악기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말하면 이거 초기 청동기 말하는구나. 중국의 영향 받았구나. 그 다음에 청동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해서 여기 무늬가 굉장히 거칠다. 거칠다서 거친 무늬 거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청동기 다음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청동기 다음으로 우리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기 봐. 어제까지는 청동기, 오늘부터 철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청동기가 시작되다가 철기라는 강력한 이제 도구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도구의 재료가. 그럼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이때쯤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요. 그럼 선생님 언제 등장한 국가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때 나온 나라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나온 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다시.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 딱 하나다. 어느 나라? 고조선이죠. 청동기 시대에 등장해서 고조선은 언제 망합니까? 철기 때 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외우고 있죠. 고조선. 원래는 조선인데 이성계의 조선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고자를 붙였습니다. 고조선 다시 한번 봅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베이직으로 나온 나라, 철기 때 망하는 나라. 고조선은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고조선이 어떤 기록들을 갖고 있냐. 우리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중국에 일제독립전에 나오는 얘기들이 한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팔조법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고조선의 팔조법 얘기가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 뭐가 건국신화가 나오죠? 건국신화?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건국신화.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그걸 먼저 한번 볼게요. 팔조법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시험에 정말 거의 80% 이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조선이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졌을까 정확하게 국경은 알 수가 없고요. 고조선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외우세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게 해주는 유물이 나오겠죠. 그 유물 지금 외울게요. 보여주세요. 다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 먼저 비파형 동검. 우리 아까 선생님이 그랬던 거. 무슨 동검? 비파형 동검. 자, 두 번째 북방식 고인돌. 고인돌 중에서도요. 이렇게 받침돌이 좀 더 기류가 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북방식 고인돌. 자, 세 번째가 톡인데 아까 선생님이 신석기 때 토기가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청동기 때 나온 토기 중에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고요. 손잡이 양쪽에 달려 있고 청동기 때는 드디어 토기가 바닥이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넓은 중간에 이렇게 아가리가 좁아졌다가 다시 배가 볼록한 손잡이가 있는 이게 발견된 동네 이름을 따서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3개 외우세요.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쓰세요. 어디에다가 어딘가 써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제목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그림 3개 그려놔요. 미숙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정말 고조선에서 가장 강조하고 고조선 토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얘입니다. 예. 유물 3가지. 유물 3가지 강조할게요. 그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조선이 청동기 기반 국가랬잖아요. 청동기 때 나온 나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청동기 때는 잘 들어. 우리 고조선의 단군 왕검의 건국신화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군 왕검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군 왕검은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고조선의 우두머리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명칭. 그러면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많이 강조했죠. 단군은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명칭이에요. 제사장. 반면에 왕검은요. 정치적인 지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이름이 하나에 들어있죠? 그게 뭘 의미한다? 제, 정, 일, 치.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두세요. 고조선 초기, 청동기 초기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초기 청동기, 우리 지금 국사 프린트 준 거 뭐 뒷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데다 써놓으면 되겠죠.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청동기는 뭐다? 청동기 시대 때는 제정 일치 사회였고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청동기랑 고조선 초기랑 관련돼서 두 문제를 찍으려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이 유물과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의 제정일치 이 얘기하면서 고조선은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바로 철기로 가겠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면요. 철기는 굉장히 인간이 발견한 어떤 물질 중에 굉장한 물질입니다. 청동으로도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검을 만들고 철검을 만드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청동은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반면에 철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문제는 청동은 무겁고 약해요. 철은 가볍고 단단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검과 철로 만든 검이 부딪히면 청동검이 깨져요. 즉 철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철기가 등장하면서 이 철로 검을 만드니까 전투력이 향상된 정도가 아니겠죠. 전투력이 급진적인 향상이 왔고요. 그 다음에 철로는 드디어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농기구를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 청동기 때는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어. 반달돌칼. 즉 금속으로는 농기구를 못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돌로 만든 농기구 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철기 시대가 되면 철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었어. 이 단단하고 이 가볍고 이 강력한 기구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니까요. 농업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투력이 향상됐다. 뭘 상승할 수 있어? 국가가 증가할 거고요. 철제 농기구가 나왔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등장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청동기 때는 나라라고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고조선. 다시 한번 외웁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동기 때 건국돼서 철기 때 망합니다. 철기 때. 왜? 철기 때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고조선이 망한 그 영토에 수많은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뭐냐면 철기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한다? 초기 국가들. 복조죠. 초기 국가들. 선생님이 고조선을 국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철기 국가들이 등장하는 게 철기 때야. 왜 철기냐고 다시 한번. 철제 농기구가 농업 생산량을 늘렸고 농업 생산량은 결국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철기 시대 때 철기 국가들이 깨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옛 고조선의 영토잖아요. 고조선이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상식이죠. 고조선을 멸망시킨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한 나라. 한 나라의 위대한 황제였죠. 무제. 한무제는요.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거의 대정복을 했습니다. 한무제 때 고조선뿐만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도 싹 다 멸망을 하고요. 한무제가 고조선 땅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네 나라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어떤 행정구역인 한 4군, 4개의 군을 만듭니다. 임돈, 현동, 그 다음에 진번, 낙랑이라는 4군을 만드는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게다가 한 나라 입장에서도요. 이게 북방 끝이 동북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 관심 별로 없지. 근데 지네 나라도 복잡한데 한 나라는 무제 이후로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 하나씩 한 사군을 한 번에 다 몰아내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빨리 몰아내면서 중국의 통제에서 바로 벗어나게 되는데
초계국가가 등장하는 쪽에 가장 위에 만주 송화강유역이 아주 넓은 들판에 비옥한 땅에서 나온 나라가 부여입니다. 부여. 진짜 북쪽에 있습니다. 만주 송화강유역. 부여 같은 경우는요. 자, 땅이 좋아요. 들판이 아주 넓습니다. 들판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얘네 농경 가능해요. 물론 목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주 산악지역, 굉장히 열악하고 땅이 안 좋아. 땅이 안 좋은 산의 대부분인 그런 땅에서 고구려가 나옵니다. 부여 고구려. 지금 뭐합니까? 철기세계 초계국가하고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바닷가 평야 지역에 옥저, 순서 보세요. 순서. 아직도 이 순서를 안 해온 친구들이 있어. 중학 졸업했는데 말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그 안에 동해입니다.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요, 둘 다 바닷가에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해요. 근데 워낙 나라가 찌끔하지. 소국이에요, 소국. 얘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망해요.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먹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야가 넓고 비옥한 땅, 정말 좋은 땅에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사만입니다. 맞은변이라고 불리는 사만이 나올 겁니다. 이런 초계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했고 가장 강력해진 나라가 바로 부여죠. 부여는 부족 국가까지는 갑니다. 부족 국가 가서 부족 연맹까지는 와요. 부족 연맹, 그 다음에 왕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5개의 부족이 연맹해서 만든 어디까지 갑니까? 연맹왕국 단계까지는 옵니다. 연맹왕국. 연맹왕국 단계는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왕 죽여요 그냥. 자,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 비가 안 와. 왕 죽여요. 왜? 왜 비가 안 오는데 왕을 죽여요? 왕이 덕이 없어서 비가 안 오거든. 자, 비가 너무 많이 와. 홍수가 났어. 왕 죽여요. 왜? 비가 너무 많이 온 것도 누구 때문이야? 왕이야. 지금 왕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했어요. 돌아가면서 5개의 부족이니까 왕이 따뜻한 부족이 중앙에 있고요. 나머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여러분 이거 가축의 이름이잖아요. 말이고 소잖아요. 그쵸? 돼지고 닭이잖아요. 얘네들을 닭이 아니고 돼지요. 얘네들을 그러면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부족장의 이름을 지었다. 그만큼 목축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나라다?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 여러분 제천행사 나라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 이랬단 말이야. 제천행사가 나오잖아요. 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농경과 목축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부여의 연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여는 어디서 끝났다? 연맥 왕국 단계에서 망합니다.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부여의 건국진화나 고구려 건국진화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자, 고구려 중흥진화도 나오잖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랑 굉장히 비슷해요. 부여와 고구려 역시 우부적 연맹왕국으로 맨 처음엔 가죠. 연맹왕국. 왕 약했어요. 왕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죠. 왕 웬만하면 죽이죠. 역시. 그런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배우는 어디까지 갑니까? 중앙 집권국가까지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살아남아요. 고구려가 부여 쪽과 그 다음 이 아래 옥조 동해를 모두 정복하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 산악지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목축업도 안 돼. 그럼 방법은 뭐냐? 뺏어 먹어야지. 약탈경제란 말씀입니다. 약탈경제. 부여는 강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여를 치지 못하고요. 옥저랑 동해를 칩니다. 옥저랑 동해를. 맨 처음에 옥저랑 동해가 고구려한테 먹을 거 갖다 바쳤지?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고구려 전투력 세지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약탈경제였고 고구려에서는 어떤 제천 행사가 있었다? 부여의 연고, 고구려 동맹 이렇게 외우시죠? 그 다음에 또 풍습 같은 거 보면 대릴사위제가 있었다. 대릴사위제 나오면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대릴사위는 한글이고요. 한문으로 고치면 서옥제라고 합니다. 서옥제. 사위의 집이라고 불렀던 기억납니까? 자, 고구려는 나중에 중앙 집권 가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다룰 거고요. 그 아래는 옥저랑 동해. 바닷가에 있었다. 해산물이 풍부했다. 얘네들은 왕 없어요. 왕국까지도 못 가요. 얘는 연맹왕국 못 가고요. 어디로 갔으면 왕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군장국가 단계에서 멈춥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군장국가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충청도,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지금의 경상도, 가장 비옥한 땅에서 나온 나라가 사만이잖아요. 여기 충청도 땅에서 만, 여기 변한, 여기 진한,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마진변, 특히 변한은요, 철이 유명합니다. 철. 굉장히 품질이 좋은 철이 유명해서 변화는 철을 수출을 했다. 어디까지? 그때 일본은 나라는 없었고요. 우베라는 곳에 수출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변화에서 나중에 나오는 나라가 어딥니까? 가야지. 외우세요. 여러분은 변환과 초계국가 시대 때 변환과 가야는 뭐가 유명했다? 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철. 반면에 사만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꼭 나올 건 바로 뭡니까? 재정 분리지. 선생님이 아까 구조선 시대 때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잖아요. 드디어 철기 시대가 되면요. 철기입니다, 지금 우리. 철기시대 4원에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따로, 정치적인 지배자 따로,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재정 분리가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기록이 뭐다? 사만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 소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도.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도로 도망을 가면 군장에 가서 잡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럼 제사장이 다스렸던 신성한 지역, 소도와 제사장을 뭐라 불렀다? 천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천군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기억하냐면 청동기 때 제정일치, 철기시대 때 재정 분리. 재정 분리의 기록은 어디 나온다? 사만에 나온다. 그다음에 또한 사만은요. 제천 행사가 많아요. 얘네는 5월에도 제천 행사를 했고요. 10월에도 제천 행사를 해서 5월, 10월 계절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초기 국가까지 어느 정도로 돼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어느 시대로 넘어가는 거냐면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삼국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면 중앙 집권국가가 등장해요. 이건 연맹왕국이랑 달라요. 왕이 세요. 왕권이 굉장히 세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을 파리 목숨이었잖아. 비 하나도 죽이고 비 많이 와도 죽이고 바람 불어도 죽이고 전쟁이 나도 죽이는데 중앙 집권국가가 되면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중앙 집권국가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뭘 배워야 되냐면 뭘 외우셔야 되냐면 왕권이 강화지게 된 왕권을 강화시키게 된 어떤 근거들,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을까? 그거를 꼭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뭐니 뭐니 중요한 건요. 왕이 세습이에요. 왕이 세습. 눈을 감지 마세요. 30분, 거의 1시간 늦게 와서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왕이 세습. 자, 연맹왕국에서는 왕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부족들이. 한 번엔 마가 부족에서 왕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저가 부족에서 왕이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위를 하나의 가문에서 하나의 부족에서 세습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왕권 강해지는 겁니다. 특히 왕위의 형제 상속보다요. 좀 더 강력해지려면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제 상속은요. 관계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내가 왕이었어. 근데 나의 왕위를 나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의 동생에게 물려주면 피가 점점 옅어져요. 근데 왕위 부자 상속은 계속해서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시면 고구려 같은 나라를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순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태조왕부터 가죠. 태, 고, 리, 수, 광, 장. 태조왕, 고구려왕, 미천왕, 광개토장, 장수왕 순서 가면 왜 태조왕부터 등장하냐를 아셔야 됩니다. 왜 태조왕부터 등장하냐? 그 아래, 그 위에 주몽부터 시작해서 유리왕도 있고 대무친왕, 무효도 있는데 왜 태조부터 등장할까? 태조왕부터 중앙집권국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백제가 나오면 우리 백제는 어떻게 외웁니까? 고건치 문동구성, 고이왕, 신유왕, 문주왕, 종성왕 이렇게 오죠. 왜 고이왕부터 등장합니까? 그 전에 백제의 왕이 많았었는데 왜? 역시 얘가 보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의 왕이 많은데 왜 하필 내무왕부터 등장하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은요. 삼국시대 때 모두 뭐 하는 애들입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처음으로 만든 왕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왕들 다 빼고요. 아시겠어요? 특히 형제 상속, 부자 상속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 종교가 필요해요. 고급 종교, 불교입니다. 불교가 왜 고급 종교야? 우리 그전까지 종교 뭐 있었어? 청동시대 때 종교 기억납니까? 단권 왕검의 고조선 신화를 보면 곰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죠? 곰과 누구지? 같이 인간 되겠다고 천대를 찾아온 애가 누구야? 어머 갑자기 곰밖에 기억이 안 나. 어? 호랑이요. 곰과 호랑이. 그러면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건 신화고요. 우리는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곰과 호랑이 맞아요? 곰과 호랑이가 누굴 찾아옵니까? 누굴 찾아와? 환웅을 찾아오잖아. 환웅을 찾아와서 우리 인간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뭐 마늘과 쑥을 주고 동굴에서 그건 신화고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환웅부족은 고조선의 환웅부족은요. 우리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토착 원주민이 아니에요. 어느 딴 데서 온 애들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인데 강력한 어떤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온 이주민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부족은 어떤 부족인데 곰을 수호신으로 믿는 토템으로 믿는 곰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부족이 있었는데 자 호랑이를 믿었던 애들은 호랑이 부족은 야 우리 더 이주민 쫓아내자. 난 쟤네랑 같이 살 수 없어 했던 애들이고 곰은 야 쟤네가 선진 문물 갖고 들어왔으니 같이 살면 안 돼?
이랬던 애들이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제껴지는 거죠. 얘네가 제껴지고 이주민이었던 환흥 부족과 토착민이었던 고은 부족이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 그게 바로 고조선이다. 왜? 여기서 태어나는 웅녀랑 환웅이 결혼하잖아요. 그치? 곰이 인간 돼갖고 웅녀 돼가지고 환웅이랑 결혼해서 나온 애가 누구야? 남궁검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게 바로 뭔데? 아, 얘네가 둘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때 종교라고 해봤자 토테미즘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강력한 불교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 왕들이 뭐라 그랬어?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다 뭐라고 말해? 내가 석가모니의 후손이야. 우리 부처야. 왕은 부처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부처의 말 따라야겠지. 강력한 중앙 집권을 만드는데 불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보세요. 고구려가 5개의 부족입니다. 5개의 부족의 종교가 같이 가갔습니까? 다 달라요. 얘는 뱀 믿고, 얘는 사자 믿고, 우리나라 사자 없군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용을 믿어. 그러면 자기 부족의 종교가 최고인데, 만약에 왕이 어느 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호랑이를 믿는 종교로 통일하자. 이러면 호랑이 부족은 좋아하지만 나머지 부족이 개 지랄하겠지. 장난해? 같은 동급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종교를 들이대는 거지. 야, 불교야. 그러면 나머지 부족들은 이 종교들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적어도 자기 종교가 다 내려 종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상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온다, 불교를 수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뭐구나?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구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구나. 사상의 통일입니다. 사상의 통일.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관등대 완전 중요해요. 관등대를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의 등급이야. 관리 등급. 관등제. 그러면 관리 등급은 이마다 서브투도 할 수 없잖아. 나 1품 관리, 나 2품 관리.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거야? 옷 색깔로. 치사하지 않아요? 옷 색깔을 보면 관복은요. 출근할 때는 출근복이에요. 관리들이 궁궐에 출근할 때 평상복 입고 그러면 안 되잖아. 관복 입어야 되는데 관복 옷 색깔을 입으면 아 제가 몇 등급 관리구나. 제가 문관이구나. 무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관등대와 관복을 제정했다. 뭐라고? 왕권 강화. 다른 말로 뭐야? 중앙 집권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고 왕위를 세습하고 관등제와 관복을 제정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싹 다. 그 다음에 뭐 있어? 영토확장. 지금 영토확장이 왜 왕권 강화예요? 여러분한테 왕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지 모르지만요. 고려시대까지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선봉에 섰어요. 최선봉에. 전쟁 나면 왕이 먼저 죽어야지. 조선의 왕들처럼 저 뒤에 가서 숨어서 마장나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면 무장들이란 말이에요. 영토를 확장해야지, 그치? 영토 확장하면서, 자, 봐봐. 영토를 확장할 때 최선봉에 누가 쓰면서 왕이 쓰면서 왕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왕권 강화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과 역사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대자를 붙여주는 왕들 있죠. 큰 대자. 여러분 대한민국 강대토대왕 떠오르십니까? 강대토대왕이 왜 대자를 붙였어? 어진 임금이기 때문에 아니야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야. 고구려 최대 영토는 물론 장수왕이지. 장수왕은 아빠 잘 만났잖아요. 강대토대왕이 어마어마하게 넓혀놓은 땅 가지고 여러분 근데 장수왕도 영토 확장했어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강대토대왕이 왜 됐잖냐면 강대토대왕은 이만큼의 영토를 확장했으면 장수왕은 아빠가 물려준 땅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지.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는 장수왕 때지만 고구려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 역시 누굽니까? 강대토 대왕이죠. 세종 대왕. 세종에게 왜 대를 붙여줄 것 같아요? 영토 확장했어요. 조선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세종 때입니다, 여러분. 한글 창조에서 대자 아니에요. 영토 넓이나 대자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삼국에 세조왕 알아야 되고 내무왕 알아야 되고 고유왕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성기죠. 각각의 나라들이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삼국이 언제입니까?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입니다. 고구려가 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는요. 중앙집권 국가가 된 순서입니다. 하지만 전성기의 순서는 달라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백제입니다. 왜요? 잊지 마세요. 백제는 출발부터 어디를 가지고 출발합니까? 한강. 한강은 한반도라는 땅에서 굉장히 위치가 중요합니다.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물자가 많이 운송될 수 있어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러면 백제는 출발부터가 한강이다. 왜? 한강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강을 차지한 나라는 당연히 어딥니까? 백제죠. 백제 전성기 4세기 누굽니까? 근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백제 근초고.
근초고 왕. 백제 전성기죠. 백제 근초고 왕 때 어느 정도까지 날아갔냐면 생각해보세요. 근초고 왕이 여기까지 영토를 넓혀요. 이건 어디 땅인데? 고구려 땅이잖아. 그러면 백제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때 고구려는 위기예요. 고구려는 어느 정도 위기였냐? 왕이 죽어요. 전쟁하다가 근초고한테 죽어. 누군데? 이게 백제가 아니 고구려가 망하지 않을까 싶었던 왕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국왕이 전사하고 굉장히 위기일 때 백제는 정말 잘 나갔죠. 신라 이 정도 있어. 신라 이 정도. 굉장히 찌끔해. 백제 영토 여기까지 내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백제는 육지로 이렇게 북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백제가 더 달려갔던 건 사실 해상 세력입니다. 백제 해상. 그래서 중국의 요성, 산둥, 그 다음에 일본의 외, 그 다음에 백제 본토를 연결하는 삼각 해상 무역권을 형성했다. 이거 식민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정말 잘 나갔죠. 그래서 근초고왕은요 사실 한반도에서 육지도 넓었지만 해상 세력권을 만들었다는 게 백제 근초고왕 때의 어떤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성기를 누린 나라 5세기 잡아. 4세기, 5세기, 6세기 그대로 가지. 잡아. 중앙집권국가도요. 고구려가 2세기, 중앙집권국가 백제 3세기. 그 다음에 신라 4세기입니다. 2, 3, 4 순서로 갑니다. 전성기도 4, 5, 6 순서로 갈 겁니다. 수미야 눈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상식이 아니겠니? 다른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어딨을 것 같니? 다 알걸? 막 뜨끔뜨끔하죠? 5세기는 고구려입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어느 왕 때라고요? 광장? 얼마나 외고 싶니? 광장. 무슨 광장이야? 미소광장이야. 미천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 누구요?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쭉쭉 올라갈 거고요. 장수왕은 남하 정책합니다. 아빠가 위로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장수왕은 아래로 남하 정책 펼칠 겁니다. 남하 정책 잊지 마세요. 장수왕 나오면 무슨 정책? 남하 혹은 남진 정책.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까지 옮겨요.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습니다. 국내성은요 한반도에 없어요. 만주에 있어요. 국내성 우리나라 밖에 있는데 국내성에서 어디로 옵니까? 평양. 평양은요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이게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다시 한번 장수왕 상징입니다. 남하정책 평양으로 옮기고요. 그럼 평양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난 내려가겠다. 그럼 생각해봐요. 고구려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으면 그때는 누구에게 위기겠습니까? 두 나라 모두 위기입니다. 백제도 위기, 신라도 위기. 왜? 장수왕이 너무 뻗어 내려오니까 두 나라랑 또 뺏기겠죠. 그래서 사실 백제랑 신라는 끊임없는 경쟁 국가였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때 처음으로 동맹을 맺어요? 누구 때문에? 장수왕 때문에. 장수왕 공동의 적의 적은 뭡니까? 적의 적은 나의 적이잖아.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인가요? 자, 공동의 적이 되는 거죠. 공동의 적이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나는 신라입니다. 쟤는 뭐야? 백제예요. 나제 동맹이 나오게 되는 때가 바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입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가고 싶은데 할게요. 이어서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고 장수왕이 남하정책과 평양천도와 그거는 결과적으로 백제와 신라에 모였다? 위기였다. 해서 나제 동맹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6세기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6세기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거기 때문에요. 신라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세요. 지, 법, 진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신라 통일 이전의 신라는요. 왕들이 아주 깔끔해요. 4명으로 갑니다. 뇌물 마립간이죠. 정확하게 가면. 뇌물 마립간 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신라에서는 뭐였냐면요. 왕권 강화였어요. 마립간이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를 막 3개나 갖다 부어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립간 춤을 추면 뭐라고요? 왕권 강화. 뇌물 마립간 외우시면 좋고요. 지증왕이죠. 지증왕 때는요. 여러분 뭘 기억하느냐면 우상국을 정벌해요. 우상국이 어딥니까? 울릉도. 우상국 정벌 그 다음에 우경 시작 우로 하세요. 지증왕은 지증왕은 어떻게 온다고? 우경이 뭔데?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하는 거죠. 우경. 밭을 갈 때 소에다가 징계를 달아놓고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우경을 시작하면 굉장히 깊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지증왕 때 신라도 어떤 호칭을 씁니까? 왕을 왕이라 부르죠. 그 전까지 신라는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중국식 호칭입니다. 그러면 뇌물
왕 아니에요. 뇌물 마리간입니다. 마리간. 마리간 쓰다가 중국식 호칭인 왕이라는 호칭을 갖고 온 게 언제다? 지증왕. 여러분 지증왕 외우기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데 지증왕 우 왕이죠. 우상국 우경 그 다음에 왕 호칭 사용. 자, 그 다음에 법흥왕입니다. 여러분 법흥이라는 명칭에서 알다시피 불교적 왕명이에요. 법흥. 여기서 법은요. 불법할 때 불교할 때 법자입니다. 법흥왕 때는요. 업종 많아요. 불교 공인이 되는 겁니다. 불교 공인. 자, 신라는요. 불교가 수용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나 백제는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왕이야. 불교 받아들여서 불교 수용해서 내가 인정할 거야. 공인할 거야. 이런 건 먹혔는데 신라는 아무래도 세 나라 중에 가장 늦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이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무슨 쇼까지 하냐면 누구랑? 이차돈이랑 함께 쇼 한 번 하죠. 이차돈은 대신에 자기 목숨을 바치죠. 이차돈은 목 따고 그거 보고 나서 그건 뭘 보여주는 건데 내가 계속 불교 공인하는 거 반대하면 너 이렇게 목 댈 거야? 라는 왕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불교 공인하는 게 법흥왕 때문에 2차전을 숨겨 나오죠. 2차전을 숨겨.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하려는 게 6세기 신라 뭡니까? 전성기 어느 왕입니까? 진흥왕이죠. 진흥왕. 진흥왕 때 전성기 됩니다. 진흥왕 때 어디 뺏어요? 한강 뺐지요. 한강을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신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슬픈 말이 있죠. 나제 동맹을 맺어서 잡아요. 고구려 전성기 때 백제랑 신라가 전생왕이 동맹을 맺는데 나중에 결혼 동맹까지 갔다가 당시 백제는 어느 왕이냐면 백제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이고요.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가 뺏은 뭐 먹자. 한강 다시 찾자. 그러면 얘들아 연합을 하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성공한다면 어떻게 나눌까? 5대5 나눠야지. 5대5인데 그래서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한테 뺏은 한강 부분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어. 하지만 언제나 약속은 지키지 않으라고 있는 거죠. 약속은 지키지 않으라고 있는 겁니다. 성왕과 진흥왕의 연합은요. 일단 성공해요. 고구려한테 한강을 뺏어요. 고구려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때 고구려 정신 없었습니다. 왜? 위에 강력한 애들이 있었거든. 중국이랑 싸우느라고 이 남쪽에 신경을 쓸 수 없어서 군사력의 주력군이 다 여기 가서 뭐하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당나라가 있는데요. 뭐 수나라는 중국에서도 빨리 망한 왕조지만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연락한 나라입니다. 얘네랑 싸우느라고 정신 없는데 아래쪽에서 치니까 아래 뺏겼어요. 한강 뺏겼어. 자 5대5로 먹어야 되는데 진흥왕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내가 언제? 라고 하더니 백제한테 줘야 될 땅 5호까지 다 먹어요. 성왕 배신당했지. 이게 이대로 있으면 이거는 뭐 백제 성왕뿐만 아니라 백제의 위신의 땅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왕 복수합니다. 복수해. 하지만 복수하다가 죽어요. 성왕 전사합니다. 또 죽어?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강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백제가 어떻게 되죠? 고, 근, 침, 문, 동, 무, 성 이렇게 되는군요. 자,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신라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여기 한번 보세요. 신라는 항상 이쪽의 영토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뛰어난 국가인 중국과 교류할 수 없었어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 때 한강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 영토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고구려랑 백제를 끊어놨잖아요. 한강을 차지하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삼국을 거쳐서 후삼국 아니죠. 청해신라가 어떻게 이 정도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줬던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 하려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왜? 1번은 구석기, 2번은 청동기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도 없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3번 한번 보시죠. 고구려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안 나죠? 자 거기 보시면요. 마 한번 봐주세요. 3번의 선택지 마.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중국의 유동을 공격했다. 이 왕 중요한 왕이죠.
거기 형광펜으로 주철줘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옥저동해 정복에다가요. 옥저 동해를 먹었어. 아까 우리 옥저와 동해 어땠습니까? 투기국가 고구려 바로 밑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죠? 옥저랑 동해를 정복하고 옥저와 동해 정복 주쳤죠? 요동을 공격한 사람 씁니다. 태조왕이에요. 태조왕이라고 써주시고요. 태조왕에다 하나 더 쓰세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고구려에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가 나와요? 여러분, 진대법 발표하세요? 진대법은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진대법이 뭡니까? 우리는 춘대, 춘합이라고 부르죠. 춘대, 봄에, 때, 빌려주는 겁니다. 곡식을. 백성들한테 빌려주어서 가을에 다시 받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가장 배가 고플 때가 봄이에요. 식량이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건데 국가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빈민구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대법 정도는 알아야죠.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고구려의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 자, 지금 선생님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태, 고, 미, 소, 광, 장. 이게 고구려 왕의 순서입니다.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소수리왕, 광개토리왕, 장수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되냐면 그럼 여기 1번 써봐야 돼. 1번 태조왕. 여러분 밑에 한번 써보실래요? 태고, 미소, 광장. 태, 고, 미, 소, 광, 장. 미자입니다. 미소 광장 태고 옛날에 미소 광장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좋죠. 둘둘둘 태고 미소 광장 다 나와요. 태조왕 고국천왕 그 다음 미천왕 나올 겁니다. 자 남랑군은 아까 뭐였어?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망하고 한 사군 설치했었던 것 중에 한 사군 중에 하나가 남랑이었지. 그 남랑군을 멸망시킨 왕이 미천왕이야. 미소광장 할 때 오케이. 미천왕 나왔죠? 3번입니다. 태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리망 나오면 좋겠죠? 소수리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글에서 다른 나라 다 안 외워도 소수리망 외워야 됩니다. 소수리망. 태학설치, 소수리망. 소수리망은요, 여러분, 태학이 뭔데? 국립중앙대학이야. 유학교육을 시키는 대학을 만들었는데, 소수리망은 태학만 갖고 안 써야 되더라. 소수리망 발표하고. 소수리망 정말 강수할 왕이야, 고구려에서. 태학 설치 쓰세요. 율령 반포. 태학 설치, 율령을 반포해서, 율령이 뭔데? 법이야, 법. 율령 반포 하나 더, 불교 수용. 오마이갓, 3개입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소수리망은 둘둘둘. 태학, 율령, 불교. 알겠어요? 태학, 율령, 불교. 방귀토장 하나 빠졌고 누구 나옵니까? 마지막. 평양천도 장수왕 나오죠? 미소광장에 장수왕 나오네요. 자, 순서대로 여러분 연결시키면 됩니다. 고구려 왕 다 나왔어요. 한 문제 가지고 고구려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리할 때. 이걸 써. 1, 태, 고, 미, 소, 광, 장 순서 쓴 다음에 태조왕 없죠. 고국천왕 없죠. 미천왕 없죠. 소수령 없죠. 소수령 3개야. 태학, 율령, 불교. 광개토대왕, 장수왕.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한 문제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와우! 이건 이제 선생님이 뭘 해야 되냐면 삼국입니다. 삼국시대가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보면서 역사적 사건을 한번 보죠.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안시성 승리라든지 여기 봐. 을지문덕의 수나라니까요. 뭐겠어요? 을지문덕의 수나라랑 싸운 게 뭡니까? 살, 수, 대첩 나오죠. 여러분 수나라가 먼저입니다. 수당입니다. 중국 수당. 자,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그럼 얘가 당연히 먼저예요. 수당이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서 순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보세요. 수나라가 먼저 나와야지 당나라 말고 수나라에
수나라 황제였던 문제가 군사를 동원하여 요동방면, 이때 요동은 고구려 땅이었죠. 요동방면으로 고구려의 침공을 시도한 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의 충청강 부근에서 괴멸시키면서 여러분 이름 한번 보세요. 명칭. 이거는 큰데 쪘었지. 사유수 대첩인데 이건 뭐야? 그냥 안시성 전투지. 규모가 훨씬 컸다는 얘기야 되나? 당연히 규모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이 여기서 보면 이제 수나라는 빨리 망합니다. 수나라는 빨리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오는데 당나라 셉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우리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게 3번이 됩니다. 여기서는 살수대첩, 안시성 승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와우. 여기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대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네모하고 써보세요. 우리는 항상 신라를 먼저 앞에 놓을게요. 나가 신라입니다. 나당연합이죠. 우리 나당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당연합. 자, 여기 선생님이 아까 통일신라를 안 가는데 신라 내지법전 보다가 왔잖아요. 통일신라를 가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되냐면 자, 백제 성왕이 죽고 그 백제 나머지 의자왕 같은 경우는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신라를 공격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선왕들이 누구한테 신라 진흥왕한테 완전 배신당했는 데서 백제가 강력하게 지금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요 위기에 처해요. 위기. 워낙 많은 성들을 백제 원래 잘 싸워요. 전투력이 셉니다. 그러자 신라가 위기에 처하면서 신라가 어떡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그래서 당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애가 누굽니까? 춘추죠. 춘추.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춘추? 김춘추? 춘추를 보내요. 그때 고구려는요, 왕이 거의 실권이 없었고요.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애가 누굽니까? 개소문이죠. 여러분, 띄어야 된다. 성과 이름. 개소문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었는데, 연개소문이 얘기하지. 오케이.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니네를 도와주면 니네는 뭐 줄래? 주는 게 있어요.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춘추가 말하는데 뭘 줄까? 땅을 내놓으라죠. 니네가 우리한테 뺏어갔던 땅 다 내놔. 그 다음에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또 우리 뿜빠해. 신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거절하자.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가뒀어. 감옥에 가뒀어. 춘추는 또 탈주를 해. 탈주를 해서 이제 그러면 신라는 백제랑도 싸워야 되는데 고구려랑도 싸워야 됩니다. 왜?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라가 간 곳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한테 부탁을 하죠. 야, 우리 고구려랑 백제랑 모두 싸워야 돼. 어떻게 되지? 우리 연합하면 안 될까? 그럼 당나라도 말했죠. 뭐 줄래? 고구려 영토를 주겠다 합니다. 고구려 영토를. 당나라 입장에서도 고구려가 계속 눈에 가시지. 안시성 승리도 당했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나당 연합입니다.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여러분도 전쟁할 때 전쟁 안 해봐도 알겠지. 기본은 어떤 나라 먼저 칠래? 약한 나라 먼저 칠래? 강한 나라 먼저 칠래? 약한 나라 먼저 쳐야지. 백제를 먼저 치고 되는 고구려 쳐야죠. 그죠? 백제를 먼저 쳐야 됩니다. 백제 쳐야 백제. 백제는요, 의자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아니야, 의자왕 똑똑했어. 열심히 싸웠지. 마지막에 애가 이제 좀 마탱이 가서 그렇지. 어쨌든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결상전했지만 황산벌 전투에서 패하고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합니다. 순서가 백제 멸망. 1번이 나당연합군 결성되고 두 번째 백제 멸망.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가야죠. 고구려 갑니다. 고구려 멸망하는데 평양성 전투에서 저거 하면서 가는데 고구려 멸망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 전투는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죽으면 멸망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영토가 너무 커서 나머지 그 지방에 있는 군대들은 다 안 망했어. 얘네가 살아남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하고도 못 일어나. 백제 부흥운동. 백제를 다시 살리겠다. 고구려 망하고 나서 뭐 생겨?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뭘 했어? 약속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랬지. 특히 국가 대 국가 약속은 안 지켜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아까 신라가 배신했듯이 당나라가 백제도 망했네. 고구려도 망했네. 그럼 내가 당나라 황제라도 누구만 망하면 끝납니까? 신라만 망하면 한 발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라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습니까? 순진한 거지? 안 믿어요. 당나라가 욕심을 보입니다. 오케이. 고구려 망했네. 고구려 땅 다른 애가 뭐합니까? 지배하겠답니다.
그래서 안동 도도부 만들어요. 막 백제 땅에다가 막 도덕부 만들어 웅진 도덕부. 근데 더 큰 문제는 신라가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신라는 살아있는데 신라 땅에다가도 도덕부를 만들어요. 계림 도덕부 판정하는 거지.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신라까지 먹겠다는 얘기죠. 당나라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제의 적은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이 되죠. 싸워야지. 잘못했다간 본토까지 뺏기겠는데? 고구려랑 백제를 멸망시켰더니 이제 당나라가 신라까지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표정한지. 나당 연합이 나당 전쟁이 됩니다. 이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할 때 고구려 부운동군이 누구를 도와준다? 신라를 도와줘요. 지금 어제까지 고구려 적이었잖아. 입장 바꿔봐. 당나라가 낫겠지. 당은 말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그지? 언어도 틀린데 그러니 신라랑 연합해서 당나라 몰아내고 사는 게 낫겠지.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군도 어떻게 신라를 도와주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백제는요. 여러분 아까 지금 이 얘기 기억납니까? 백제 근초광은 요서산둥 교주를 연결하세요. 여러분 근초광의 시험은요. 요서산둥 교주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백제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교주지방은 거기 백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제가 망할 때 백제보다 더 열심히 백제를 위해서 싸웠던 애가 일본입니다. 일본군 부대예요. 왜 부대? 걔네가 자기 백제가 망하면 자기네도 망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일본군이. 누굴 위해서? 백제를 위해서. 걔네가 다 망가지면서 이제 백제를 멸망한 거고요. 나당 전쟁에서 여러분은 육지에서의 전투와 해전, 바닷가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나주면 전쟁이 끝납니다. 기벌포가 해전이죠. 기벌포 전투. 육지는 매소성 전투. 외우세요 지금.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끝나면 기벌포 전투가 끝이에요. 끝나면 이게 바로 뭔데? 삼국통일이야. 나당 전쟁이 뭐로 끝난다고?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서양기가 이끄는 해군을 물리치면서 전쟁이 끝나요. 삼국통일이 끝나요. 기벌포 전투.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매소성과 기벌포인데 매소성 다음보다 기벌포에서 전투가 끝나면서 뭐가? 나당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가 된다? 삼국 통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쉬운 통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쪽을 다 잃었어요.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청일신라의 영토가 그렇죠? 청일신라 영토. 근데 여기 위에는 나중에 좀 치감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발해.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조영에 의한 발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통신, 청일신라, 통신, 그 다음에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고요. 통일신라의 가장 뛰어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임금을 왕을 한 명만 알아주세요. 누굽니까? 통일신라 최전성기를 이뤘던 왕. 신문왕. 신문 안 보는군요. 신문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신라 신문왕은 나중에 통일신라 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럼 보세요. 아까 순서가 뭐 다 줘줬으면 어떡합니까? 다 줘주면 안 되지. 여기 있죠? 아까 처음에 수나라의 공격, 살수대첩, 안시성 승리,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백제는 수도가 3번 바뀝니다. 사비. 지금의 부여죠. 사비성 함락하면서 백제 멸망하는 거고요. 백제 멸망. 이게 4번이죠. 그 다음에 장군 죽지가 가림성을 공격하여 당군 5,000명을 죽였다.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당전쟁이에요, 여러분. 나당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라마, 가, 나다. 라마, 가나다. 1번이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문제 푸는데 2시간 걸려? 자, 5번입니다. 5번. 삼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5번 설명하면서 삼국의 통치체제 한번 보죠. 백제의 수상은 대대로다. 쭉 주세요, 대대로. 대대로 좋습니다, 여러분. 대대로는요, 고구려 수상이에요. 고구려. 백제 아니에요. 고쳐. 고구려 대대로. 삼국은 지방을 5개로 나누어 통치했다. 지방을 5개로 나누어 통치한 나라는 잠깐만. 오경 15부 62주는 발해고요. 통일신라가 9주 오서경이죠. 그 다음에 백제가 5부 5방인가? 신라는 뭐였죠?
수도도 5개, 지방도 5개. 이 잠깐 놔두세요. 선생님 한 100만 년만 하니까 놔둬보세요. 신라는 이소경을 설치하여 지방의 지배를 강화했다. 자, 신라가 통일되기 전의 신라를 말하는 건데 우선은 지금 아까 통일신라가 되면요. 전국이 넓어지면서 신라는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구주오소경으로 나누는데 통일하기 이전엔 오소경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얘네? 이소경이었어요. 이소경. 맞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관등 조직은 이벌찬이 아니고 아까 이벌찬 아니라 고구려는 수상은 뭘 했습니까? 대대로를 했죠. 대대로.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얘가 맞는 건데 자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고구려, 타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갑니다. 백제, 신라. 청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오부 오방, 오주 오주. 아씨 기억 안 나. 오부 오방. 얘네가 중앙 수도도 5개로 나누고요. 지방도 5개로 나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수도는 5개, 지방은 5개. 얘네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이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3국은 모두 지방을 5개로 나누어 통치했다. 니은 디귿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가상의 대화로 이 나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보면 되겠죠. 유독공은 자 유독공 조사봐 얘들아. 나중에 니네가 실학하면 조선 후기에서 배우겠지만 유독공이 쓴 책이 뭡니까? 발해고죠. 발해고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언제라고? 나중에 조선 후기 뭐 할 때? 실학할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발해 얘기를 하겠네요. 옛날에 고씨가 주셔. 고씨가 누구야? 어느 나라 왕조야? 어머. 여러분, 고씨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고구려죠. 주몽이 성이 고씨 아닙니까? 주몽성. 주몽의 성이 고씨고요. 그래서 주쳐요. 고씨에다가. 아, 써있네. 고씨동그라미 써있잖아, 여기요. 고구려. 고구려, 고주몽이 세운 나라, 고구려, 고씨. 그 다음, 부여는 부여씨예요. 부여씨가 나중에 부여 만들고 백제까지 가죠. 백제. 박석김 돌아가면서 신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멸망한 다음에 보여주세요. 김치에 신라가 있고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에 이 나라가 좋죠. 이 나라 어디야? 아 오케이 발해죠. 발해네. 주친 이 나라는 대시가 세운 나라 발해. 유독공의 발해고 김영옥 선생님이 최근 들어 이 나라 발해 유적지를 답사하고 발해 말하는 겁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이 나라 발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뮤칠춘 나라는 다 발해고요. 그럼 6번 문제는 발해에 대한 얘기로 고르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가볼게요. 갑자기 의상이 왜 나와? 얘들아 의상 어느 나라 승리야 얘들아? 말 좀 해. 의상 어느 나라 승리야? 해동 천태종 여러분 다 하셨을걸요? 지금쯤이면요. 국조의 영향으로 폐기와 정렬이 있었다. 남조의 영향으로 우하고 세련되었다. 불국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불국사는 알죠? 재영아, 불국사 어느 나라야? 불국사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거야? 갔다 왔다고요? 어땠어요, 불국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안 보냈나 봐요? 외국에서 자라다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자랐어요? 굉장히 잘하겠는데요, 정말? 통신. 통일신라 작품이잖아요. 불국사. 맞아. 여러분 답은 뭐예요? 1번이라고요? 의상이요? 의상도 정답을 치세요? 통신. 의상이 사람 이름. 네. 승려 이름입니다. 승려. 의상이 해동 화엄중이라는 불교 종파를 개창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북조의 영향으로, 북조라는 건 나라 이름이에요. 중국에 북조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폐괴와 정렬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를 말하는 거고요. 남조도 역시 중국의 왕조인데 중국 남조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를 가졌던 나라는 백제를 말합니다. 백제. 여러분이 비웃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마. 내가 봤을 땐 똑같아. 다 외국에서 자라다 왔어.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왜 태어난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유년 시절을 다 외국에서 자라서 한국사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반응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세요 그냥. 발해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몰랐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이 나라. 발해 아까 말했던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얘들아? 대조영이야. 근데 대조영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잖아. 그래서 발해를 세운 사람이 고구려 옛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 기반 위에 당나라 영향도 받았거든요. 중국. 그래서 고구려 문화 기반 위에 당나라 문화를 흡수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발해 문화의 특징. 고구려 문화의 기반 위에 당나라 문화를 흡수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놀이 한번 해볼래요? 수도 외우기? 어때요? 수도 외우기. 여러분이 기억하는 수도는 고구려부터 가볼게요. 고구려의 수도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어디? 평양은 두 번째 수도잖아. 평양. 외우세요. 어느 왕 때 평양으로 옮겼다고요? 고구려 장수왕 때. 그 전에 고구려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어요. 외워요, 그냥. 자, 백제는 수도가 3번 바뀌었어요. 백제의 첫 번째 수도는 한강유역의 한성입니다. 한성이 어디냐고? 서울이야. 지금 서울. 너네 송파 가봤니?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 어디 가봤어요? 잠실? 방이동? 롯데월드? 신천? 오케이. 한성. 거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제가 고구려한테 영토를 뺏기고 너무 왕도 죽고 너무 정신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왕도 죽고 나라는 막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수도를 옮길 때 정신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그래서 부랴부랴 옮긴 임시 수도가 웅진이에요. 잊지 마세요. 웅진은 여러분 가봤어요? 네. 가봤다고요? 네. 언제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란 거 맞군요. 웅진의 지금 이름은 공주입니다. 공주시. 좀 적어요. 그래서 웅진은 임시수도였어요. 임시수도. 그래서 백제가 좀 안정이 돼서 이제 수도가 될 만한 땅을 찾아서 제대로 옮긴 게 사비입니다. 사비도 가봤어요?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시죠. 이건 현재 이름이고요. 민준아, 이건 현재 이름이고 이건 옛 시대의 이름입니다. 백제는 수도가 3번 바뀌었어요. 신라는 안 바뀌어요. 주장탄 한 군데 어디야? 설마 신라 수도를 아직도 모르지 않겠죠? 어디라고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왜 불국사는 통일신라를 몰라요? 경주죠. 금성. 경주. 옛날에 금성. 신라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경주. 자, 여러분, 그럼 통일신라 다음이 어디예요? 선생님, 통일신라, 뭐라고요? 오케이, 고려죠. 발해는 수도가 어디예요? 발해 수도. 발해도 수도가 여러 번 바뀌는데, 발해 상병성, 알아주세요. 발해 수도, 상병성. 자, 후삼국 건너뛸게요, 그냥. 고려 갈게요. 고려 수도 어디입니까? 고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양. 뭐라고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북한에 있어요, 고려 수도. 우리 못 가요, 개성. 왕건의 고향이에요, 개성은. 왕건이라고 쓰면 안 되지? 옛날 이름 써볼까요? 송악?
자, 개성의 옛날 이름은 송악입니다. 송악. 그 다음 어느 나라예요? 고려 다음이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의 수도는 어딥니까? 한양, 한양성, 서울. 여러분 이거 몇 개 돼요? 10개 안 되나요? 너무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직 안 외우고 있으면? 어? 왜요? 발해상경성. 내가 너희들한테 군사제도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씩 해봐. 각 나라의 군사제도, 각 나라의 관등제, 각 나라의 지방통치제도, 각 나라의 중앙통치제도. 여러분 이게 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왜? 초성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울해요 나는. 뭐 하다가? 아 이거 발해문화. 발해문화 했습니다. 발해문화. 그래서 볼게요. 7번인가요 이제? 발해문화를 받고 7번 문화. 오케이. 연 개소문이 나오네요. 가 말을 일어난 순서대로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역사를 깨고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깨고 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맞춰요 여러분. 7번 문제 봐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고구려가 우중문과 우중술의 30만 별동대를 격파했다. 이게 뭐예요? 말 좀 해줄래 나한테? 고구려가 우중문과 우중술의 30만 별동대를 격파했다. 이 사건이 뭘까? 이게 살수야. 이게 살수대첩이야. 그래서 살수만 나오면 청천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추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을지문덕이 우중문과 우중술의 30만 별동대를 격파했다. 이게 살수입니다. 살수대첩.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의 조카를 부장왕으로 세우고 연개소문의 정변, 정권 장악 이게 두 번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황산벌 전투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나당연합군과 백제 전투입니다. 나당연합군 대 백제. 황산벌 계백입니다. 계백 장군. 백제 멸망입니다. 이게. 백제가 지면서 백제 멸망이 되는 게 황산벌 전투죠. 황산벌 전투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 웅진도독군은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땅에다가 세운 겁니다. 백제 땅에 당나라가 만든 기구입니다. 당이 설치한 기구. 백제를 자기네가 직접 점령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까 기억나죠, 선생님? 매서성 기골포 전투가 끝나야 나당 전쟁이 끝나는 거랬죠. 이거 나당 전쟁입니다. 이거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얘는 나와요. 여러분, 삼국 통일 과정은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삼국의 통일 과정. 이 정도 문제는 낼 겁니다, 여러분. 한국사에서. 뭐 기억해 놓으라고 얘들아? 삼국 통일 과정, 통일신라의 통일 과정. 자, 8번 문제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기억이네요. 기억. 연개소문인데 연개소문이 당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했다. 아니라 싸우죠. 강경ችን 고치세요. 화친 아니야. 연개소문은 당과 전쟁합니다. 전쟁. 다음 니은이 30만 별동대를 결파한 건 안시성 승리가 아니고 뭐랬어 얘들아? 살수대첩이랬지. 틀렸어. 그 다음 디귿 매서성 전투는 신라가 당나라한테 패배하지 않고 이겼어요. 당나라 군대에 물리친 겁니다. 리을 황산벌 전투에서 그렇지.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을 죽인 애가 누구예요? 유신이죠. 유신은 어느 나라 왕족인지 아세요 혹시? 가야죠. 가야의 왕족 가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신이 여기 그랬지. 유신이 아빠가 야 우리가 얘 왕조의 왕가지만 그냥 몰락한 왕조의 왕가니 신라에 충성하고 그래서 뭐 됩니까? 증거를 내죠.
진골됩니다. 여러분 신라는요 골품제라는 게 있어요. 신라의 골품제는 강력해요. 여러분 선골은 아무나 못 돼요. 잠깐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봐요. 신라 골품제 알아요? 안다고 말할 수 없지. 들어는 봤지.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신라의 신분제도인데요. 일종의 신라에서 가장 높은 게 선골이죠. 선골은 아무나 안 돼요. 엄마 아빠 다 왕족이 됩니다.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 왕족의 피가 모두 흘러야 선골이에요. 진골은 부모 두 중에 한쪽만 왕족입니다. 한쪽만.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두 왕족이라면 이건 무조건 근친이에요, 여러분. 사촌 오빠랑 결혼하는 건 기본입니다. 엄마만 달라도 다 결혼해요. 남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얘네는 둘 다 왕족의 피가 있는 애들이 선골, 진골이고요. 세 번째가 왕족의 피는 아니지만 최고의 귀족들이죠. 그냥 육두품입니다. 귀족 중에선 최고. 그 다음이 오두품, 그 다음이 사두품 이렇게 갑니다. 어느 정도로 신라는 골품제가 강력했냐면요. 여자들이 입는 치마에 폭이 있어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겠어? 치마가 화려하겠지. 12폭 치마 이러면 진짜 화려하잖아요. 이거 골품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진골인데 성골이 있는 치마폭 못 입어요. 안 돼! 여기 들어가는 무늬 있어. 무늬. 치마에 넣는 무늬 달라! 내가 육두품의 여자인데 진골이 입는 그런 금방 무늬는 안 돼! 숟가락 재료도 달라요. 집을 지을 때 방의 칸수도 달라요. 굉장히 여자들이 가마를 타는데 가마를 꾸밀 때 이렇게 막 술을 달잖아요. 그것도 내가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오두품이냐 따라 달라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육두품 따위면 화려하게 가마를 치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춘추. 김춘추가 누굽니까? 원래 김춘추는 성골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빠가 반란을 해서 골이 떨어져서 춘추는 진골 출신이야. 그래서 너네가 외울 때 태종무열왕, 신라의 태종무열왕은 얘가 무열왕의 춘추죠. 김춘추는 최초의 무슨 출신 왕이다. 진골 출신 왕이다가 외우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골만 왕이 됐거든. 근데 성골 남자가 씨가 말랐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여왕을 쭉쭉 가다가 선덕여왕이 왜 나오는 겁니까? 선덕은 여왕이 왜 나오는 거야? 얘는 성골인데 성골 남자가 없으니까 여왕이 한 거야. 그러다가 선덕여왕 다음에 또 여왕이 있어요. 춘추 전에. 얘도 역시 성골인데 그걸로 끝났어. 더 이상 성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골이었던 춘추가 왕이 되는 거고요. 춘추가 왕 될 때 엄청난 공을 세운 애가 유신이죠. 유신 같은 경우도 진골입니다. 가야의 왕족이었지만 진골 주죠. 진골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산벌점투는 유신과 개백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까지 풀고 끝낼게요. 다음 사례와 관련된 국가의 불교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가 뭐냐면요. 여러분 줄 한번 쳐볼래요? 전진. 전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나라 이름이에요. 중국에 있는 나라.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불상과 불경을 보내왔다. 그러면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상과 불경, 즉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 고구려입니다. 쓰세요. 고구려. 그래서 이 나라는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민준아, 이제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니까 고개를 들어 그냥. 네 책에다가 쓸 필요 없고 화면을 봐. 마음 편하게 화면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듣자. 오케이. 전진은 나라랬지.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삼국이 각각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여기 봐. 여기 고구려, 여기 백제, 여기 신라가 있잖아.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전진은 중국에서도 북쪽에 있는 왕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북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고구려는 북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백제는 남쪽에 있는 왕조들, 남조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즉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신라만 특이합니다. 신라는 중국과 교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같은 민족인 고구려한테.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까
화엄종이랑 법상종 이 사람 나올 겁니다. 의상 토니신라의 승려 의상이 만든 게 뭐야? 화엄종이지. 아까 의상은 어디나 승려했어요. 토니신라의 승려했죠. 화엄종 나오면 토니신라죠. 그래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라고요. 자, 겸익 인도에 가서 불교의 계율을 정했다. 여러분 하나도 모를 텐데 겸익은 백제의 승려입니다. 백제의 승려. 그 다음 왕을 부처와 동일시하는 왕이 곧 부처다라는 왕족불 사상 신라. 왕이 전용성왕을 칭하며 불법으로 통치하다. 전용성왕 법흥왕 말하는 거고요. 법흥왕은 역시 신라죠. 자, 신라 얘기고요. 고구려 불교와 관련된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승랑과 회관 다 승려의 이름이에요. 승랑이라는 승려, 회관이라는 승려가 삼론학을 깊이 연구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한국사 조금 하면서 삼국시대까지 정보 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10번 문제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고려죠. 지금 고려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